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팩토리 패턴이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어떤 패턴의 한 종류인데, 이 abstract factory 패턴은 여러 종류의 객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A라는 객체를 만들면 그거와 같이 만들어야 되는 B 객체가 있고 뭐 C 객체가 있으면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그거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어떤 생성하는 방법이 abstract factory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에서 보고 있는 예제는 피자 가게 예제이고요. 그래서 피자 가게가 뉴욕에서 잘 나가서 시카고로 분점을 냈고, 근데 시카고에 있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그 입맛하고 뉴욕 시민이 달라서 다른 재료들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올바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팩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즉, 어떤 피자를 만들려면, 피자 만드는 거 잘 아시는 분 있나? 피자를 만들려면 빵이 필요하고, 치즈가 필요하고, 야채가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해산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뉴욕의 경우에는 씬, 그러니까 빵이 얇은 거 말하는 거죠. 씬 도우를 만들고, 시카고는 두껍게 만들고, 또 시카고는 무슨 모짜렐라 피자를 쓰는데 거기는 레지아나 피자를 쓰고 치즈를 쓰고, 이런 식의 어떤 이 피자를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의 일관성, 이 뉴욕 피자를 만들 때에는 빵은 얇게, 치즈는 뭐 이런 거, 베지터블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는, 뭐 이렇게 돼야 된다면 그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팩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팩토리를 가져다가 이런 걸 만들 때 이 팩토리를 통해서 빵을 만들고 재료를 만들면 맞는 재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엉뚱하지 않고. 그게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consistency, 객체 생성의 일관성을 강제화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련의 것들, 객체들을 몇 종류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런 빵을 생성할 때는 이런 치즈를 생성해야 된다.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팩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팩토리, 이제 피자를 만들 때는 이런 요소,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뉴욕에는 이렇게, 뭐 시카고엔 저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시카고 스타일의 피자를 만들 때는 시카고 스타일의 그 팩토리를 받아서 그 팩토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자를 생성할 때 뉴욕 피자 스토어에서는 이제 뉴욕 피자 인그리디언트 팩토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재료들의 일관성들을 보장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들이 여러 종류가 있고, A1을 쓰면 B1을 써야 되고, A2를 써야 되면 B2를 써야 될 때,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팩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프로덕트 A와 프로덕트 B가 필요한데, 프로덕트 A1을 쓰면 B1을 써야 되겠고, A2를 쓰면 B2를 써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 그걸 보장하기 위한 팩토리를, 이런 형태의 팩토리를 만드는 것을 abstract fact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abstract factory는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객체들을 생성하는데, 어떤 종류를 생성하면 그것과 똑같이 이런 종류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 예제는 이런 식으로 피자의
피자도 이제 뉴욕 스타일이 있고 시카고 스타일이 있고 이 스타일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빵, 치즈가 있으면 이런 치즈들을 요 빵을 만들 땐 이런 치즈 쓰면 그렇게 만드는 이런 팩토리들을 만들어서 그 팩토리를 이용해서 그 피자를 만들 때 쓰는 것이 이제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입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구체적인 실습은 안 하고 그냥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언제 쓰냐면은 객체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클라이언트와 독립적이어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정확하게 이건 뭘 요구하는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 있긴 하는데. 그리고 요거가 이제 관련 있는 객체들이 함께 사용돼야 될 때, 객체들이 집합으로 생성이 되는데 객체가 하나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들이 같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얘가 생성되면 얘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이제 abstract factory 응용이 여러 객체 집합 중 하나로 구성돼야 될 때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유연성들을 높일 수 있고요. 구현 시 구체적인 객체 생성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고 실행 시간에 쉽게 객체 생성 방법을 바꿀 수도 있죠. 그렇지만 새로운 종류의 프로덕트를 지원해야 되면은 많이 바꿔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앱스트랙트 팩토리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객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서 다 그 객체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뉴할 때 뉴할 필요 없이 얘를 싱글톤으로 만들면 뉴욕 치즈 피자나 뭐 포테이토 피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 앱스트랙트 팩토리들이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새로 뉴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싱글톤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노트에서 중점적으로 본 팩토리 메소드하고 앱스트랙트 팩토리의 차이점은 팩토리 메소드는 상속을 통해 객체를 생성하는 반면에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이제 해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거죠. 그리고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일련의 관련 있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생성하고 또 관련 있는 패턴인데 우리가 그걸 패턴으로 인식하지 않고 많이들 쓰고 있는 거죠. C++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고 있고 그것들이 대충 우리가 복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자바에서는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는데 처음부터 어떤 값들을 줘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객체랑 동일한 상태를 가지도록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거를 프로토타입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 생성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정의하는 패턴을 이제 프로토타입 패턴이라고 그러고 자바에서는 클론 기능을 쓰고 있죠. 근데 이 클론을 쓸 때에는 늘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샬로우 커피, 딥 커피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제를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복제를 했는데 저를 복제했는데 복제된 인간이 똥을 넣고 싶어서 똥을 넣는데 나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는 이 복제를 할 때 참조 타입 형태가 되면 객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고 여기에 어떤 참조 타입이 있으면 객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복제를 하게 되면 얘만 복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고 뭘 하면 얘도 그렇게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요것만 복제하는 것을 샬로우 커피라고 그러고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따라가서 여기도 다 이렇게 복제를 해주는 것이 딥 커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C++ 같은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를 만들 때 저거를 주의 있게 만드셔야 되는 거고, 자바는 저거를 주의 있게 안 만들면 문제가 되니까 클론이라는 걸 오브젝트에 만들어 놓고 프로텍티드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거를 잘 재정의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복제 패턴과 관련해서는 요 샬롯 커피, 디커피 요 개념을 잘 이해하고 구현을 해야 되겠고, C++ 같은 경우에는 그 정적으로 생성이 된 객체를 인자로 전달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게 호출이 되죠. 그렇죠? 자바에서는 이 복사 생성자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호출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클론이란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이제 복제를 하는데 필요하면. 그렇지만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바는 다 동적 생성이죠, 객체가.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뭐 student S 해가지고 뭐 상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S를 어떤 F에 넘기면 얘는 동적 생성된 게 아니죠. 그냥 요 함수에 있는 스택에 생성이 된 거고, 이렇게 넘길 때 이제 요 함수는 얘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복제가 이루어지죠. 그때 불러지는 게 뭐예요? 복사 생성자죠. 그래서 그 복사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잘 정의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제 C++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랑 똑같은 타입의 인재를 받아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근데 자바는 그런 복사 생성자를 만들지 말고 클론을 오버라이딩해서 그 기능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는 있죠. 스튜던트 나는데 생성자가 스튜던트를 인자로 받는다. 그러면 그 생성자는 C++와 마찬가지로 복사 생성자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배운 패턴이, 생성 관련된 패턴이 크게 4종류를 배웠네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simple factory. 그러니까 simple factory는 그냥 생성하는 부분들을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하는 부분이 복잡하고 여러 군데에서 복잡한 과정이 거치게 되면 그 과정을 함수로 만들어서 쓴다. 그게 이제 factory, simple factory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factory 메소드로 생성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다 동일하게 갈 수 있을 때는 상속을 통해서 생성하는 부분만 재정의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동일하게 상위에 정의되어 있는 코드를 쓰게끔 하는 방법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abstract factory 패턴은 객체들을 세트로, 여러 세트로 생성해야 되는데 뭘 생성하면 같이 생성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약들이 있을 때 그 제약의 일관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abstract factory 패턴.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한 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싶다. 어떤 객체랑 똑같은 상태에 출발하고 싶으면 그 객체를 복제를 해서 시작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입들, 거기까지